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경계 병원에서 일을 하시다가 도수치료 병원으로 이직을 하신 선생님을 인터뷰하러 왔어요.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지은 선생님의 좀 너무 그렇다. 안녕하세요. 어색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 선생님의 옛 직장 동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지은 선생님의 옛 직장 동료이고요. 8년 동안 한 병원에서 신경계 치료를 했고 지금은 동굴교계 병원으로 옮겨서 도수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린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수치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1년 좀 넘었어요. 신경계에서 도수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네. 무엇인가요? 이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초창기 때, 임상 초창기 때 신경계 환자들을 치료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경계 환자분들은 뇌졸중 환자가 대부분인데 그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신체적으로 제한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좀 일반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좀 있었어요. 항상 갖고 있다가 이제 한 8년 차 때쯤 돼서 심적인 변화와 뭐 직장에서의 안 따돌림? 맞는 부분, 따돌림 따돌림은 아니고 직장과의 그런 관계나 네.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어.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치료해드리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달라요? 신경계 환자분들은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척추 손상 환자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마비, 하반신 마비나 뭐 편마비 이런 증상을 이제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감각적으로 자극을 드려서 감각을 좋게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근육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기능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까,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치료를 했다면 이제 지금 환자분들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통증을 완화시켜 드릴까, 어떻게 하면 팔을 들 때 안 아프게 끝까지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걸을 때 허리가 안 아플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마사지도 필요하면 할 때가 있고 운동이 더 필요할 수가 있고 뭐 관절 요법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계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도수치료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야 되나요? 다시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신경계에 있었을 때 들었던 교육들이랑 지금 근고교계 병원에 왔을 때 들었던 교육들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구조를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꼭 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스킬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테크닉도 알려주고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배울 필요도 있고, 그래서 배우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신경계에서 저희가 들었던 교육이랑 도수에서 들었던 교육이랑 좀 주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신경계 손상 환자분들은 뇌 손상이니까 뇌를 자극할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포인트라면 도수 쪽에서는 관절마다 거의 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주주적으로 보죠. 뭐 어깨, 네. 허리, 네. 척추, 네. 척추에 대한 게 엄청 많고 척추도 단순히 척추 하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결해서 봐야죠 항상. 네,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허리만 듣는다고 되진 않아요. 연결해서 들어야지 이거 하나만 내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고관절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들어요. 그렇죠. 허리랑 어깨랑 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허리가 아픈 사람이 허리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깨가 아픈 사람을 잘 찾아봤더니 다리에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교육 들을 게 굉장히 많겠네요. 엄청 많아요. 찾아보면 엄청 많고, 그래서 어깨만 알려주는 그런 교육보다는 이 어깨가 왜 안 좋게 됐는지 그런 전체적인 몸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들을 찾아 듣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초반에는. 굉장한 팁이네요, 이거는. 그럼 선생님은 얼마나 들으셨어요, 교육을? 저는 코로나 때문에 들으려고 해도 그 전에 듣던 교육도 3개월짜리인데 막 5, 6개월씩 계속 취소되고, 그 외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안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한번 듣고 또 좀 풀려서 하루짜리 한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신청해놓고 다음 달에도 들을 예정이고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나요? 교육비도 천차만별이죠. 이게 싼 거는 10만 원도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이 정도가 제일 많고 비싼 거는 100만 원 넘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 시간이랑 교육 네임밸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싸다 그런 거는 이제 하루짜리 몇 시간짜리, 비싸다 싶은 건 이제
뭐 40시간 몇 주 동안 들어야 되는. 근데 긴 게 좋아요. 아까 말했듯이 하루 동안 어깨 하나 딱 배운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투자를 해서 길게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을 듣는 게 나아요. 그러면 근무 환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근무 환경 제일 큰 차이가 이제 일하는 시간인데, 신경계는 보통 이제 입원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6시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도 격주로 하는 데가 많고 뭐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한 12시 반이면 끝나는데, 근골격계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외래를 받는 병원이 많기 때문에 외래 특성상 일을 끝나고 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7시는 기본이고 뭐 9시, 10시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주 4일제를 하는 병원도 있고 주 5일만 하는 병원들도 있고 이런 게 좀 더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환경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적다는 거. 저희가 신경계 병원에서 일할 때 뭐 병원마다 다 그 규모가 다르지만 저희는 치료자가 100명이 넘었었죠. 100명이 넘었었던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는 지금 몇 명 정도 있나요? 도수치료실에만 4명. 여기도 많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1명 일하는 데도 있고 2명, 3명 일하는 데도 많고. 근데도 이제 척추관절병원이나 이런 입원 환자를 받는 데는 또 좀 있기도 해요. 10명 넘게. 자, 이제 제일 궁금한 거를 여쭤볼 건데 연봉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경계 병원은 입원 환자를 위주로 받기 때문에 치료하는 수가 이제 늘 정해져 있는데 평균치가,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를 이 능력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고, 근데 근골격계에서는 외래 환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치료를 하는 사람과 적게 치료하는 사람을 좀 능력을 구분하기가 되게 좀 쉬운 구조. 그래서 많이 한다 싶으면, 많이 내가 잘 끌어온다 싶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못하면 더 덜 받을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병원이 엄청 많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경쟁 사회죠, 이쪽은.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차이가 좀 큰 구조예요. 그러면 내가 치료를 잘하면 잘할수록 환자분들이 더 저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 연봉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조다. 그리고 이제 비급여 치료를 받기 때문에 하는 만큼 받아가는 구조죠. 신경계는 그렇지 않아요. 신경계도 요즘엔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비급여 치료를 꾸준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면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근골격계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저랑 같은 연차잖아요. 네. 선생님 실수령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는 좀 넘겨. 이거는 넘어요? 근데 이건데 비슷하진 않아요. 왜냐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신안이 훅 빠졌어요. 반 이상이 빠졌어요. 네, 회복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근골격계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연차인데 신경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뭐 말하려고 그랬지? 아무래도 이제 환자 치료하는 만큼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와, 그 달에 아무래도 외래 환자 적겠죠. 그러면 그 달에 받는 돈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이런 코로나처럼 환경적인 뭔가 재앙이 생긴다 그러면 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걸 커버하려면 실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실력 좋은데도 다 잘 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나대는 것 같아. 근골격계가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제 경험으로만 봤을 때,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경계 병원보다 이런 근골격계 병원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신경계를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도수를 추천하시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어느 한 곳도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느 하나를 이렇게 딱 여기 들어가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고, 신경계냐 도수냐를 결정하기보다는 어느 병원에 누구와 같이 근무할 것이냐, 어떤 스승을 만날 것이냐, 이런 거를 결정해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오랫동안 열심히 좀 즐기면서 하고 싶으면 좋은 병원에서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면서 좋은 교육 듣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단순히 돈만 보고 아니면 이런 환경만 보고 가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훈 선생님의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도수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도수 치료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있었을 때 겪은 일을 말하자면 도수 치료는 마사지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많아요. 막 정말 손가락이 막 부들부들 떨릴 때까지 근육들을 풀고 있는데 아무런 자극이 없대. 더 세게 해보래. 옛날에 신경계 같았으면 저희 그런 거 막 마사지하고 그런 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하셔야죠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는 이제 영업이잖아. 어떻게 보면 한 번이라도 더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이런 거는 원래
안 좋은 가치관인데 그렇게 아니에요. 되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음. 그래서 신경계 병원에서는 뭐 못 걸으시는 분들을 걷게 만들어드리고 뭐 화장실을 못 가셨던 분들을 갈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그런 종류의 보람이라면 여기 도수에서는 다른 보람이죠. 신경계에서 이제 사회로 복귀시키는 거 그것도 엄청 큰 건데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오래 걸리고 걸리지. 그치, 오래 걸려. 1년 동안 한 환자를 계속 보고. 뭐 2년 이상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퇴원만 안 하시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1회만 해도 좋아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도 어디가 아파서 그 물리치료사지만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너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물리치료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 한식 잘하는 사람이 양식도 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식과 양식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제가 느낄 때는 평가하는 방법도 되게 많이 달랐고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배울 게 되게 많아. 배워야 돼요. 그치,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흔들면 안 돼? 긴장해서 그래. 아니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어떡해. 지금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자연스럽게 하는 거 아닌가?